나라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국민이 많이 힘들어한다. 그래서 나 개인이 아니라 국민만 보고 가겠다. 굉장히 많은 정치인들이 정치권에 들어올 때 또는 다시 재기를 선언할 때 이럴 때 늘 하던 얘기들을 어떻게 반복했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 환 전 총리가 정치인으로서 다시 한번 탈바꿈을 했다 이런 이제 생각이 좀 들었고요. 어쨌든 내일 자유한국당에 정식 입당을 해서 기자회견을 하기 때문에 내일 이제 본인의 정치적 앞으로의 어떤 플랜들을 좀 밝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황교안 전 총리의 입당 소식에 짧게는 당권 그리고 길게는 대권까지 넘보는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본인의 이야기는 어떨까요? 제가 지금 단계가 입당을 하겠다 그렇게 되는 단계예요. 아직까지 당원이 아니죠. 네. 당원이 마치 된 것처럼 뭐라고 말하기 어렵잖아요. 늦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나는 신청할 수 있지만 받아들이는 건 당이잖아요. 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신청은 다음 주 초 정도로 보면 되는 건가요? 신청은 그렇게 하려고 해요. 네. 전당대회 출마는 좀 더 지켜보시고 이후에 좀 하실 예정이시죠? 지금은 나는 이제 당원이 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어요. 당권 주자로 생각하시는 시선이 좀 많더라고요. 예. 어떻게 좀 보세요? 예, 감사하고 부담스럽죠. 네. 본인은 지금 당권 도전에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시기에 지금 당원으로 들어간다. 저 정도 급이면 그냥 당원으로 들어가는 거에 의미가 그치지 않잖아요. 지금 당권 도전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럴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 시점에 입당하는 이유가 또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2월 27일 날이 일단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입당하지 않으면 사실 당권 도전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아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연초에 입당하는 것 같고 또 상황 자체가 이제 좀 자유한국당이 어떤 면에서 보면 예전보다는 좀 나아진 국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그런 걸 노린 것 같은데 문제는 과연 이 당권 도전하게 되면 각 지역에 있는 당원들 투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전국을 순회해야 되고 그 당원들 표를 모아야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혼자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친박계가 다시금 지금 뭉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과연 그나마 그래도 김병준 위원장이 와서 친박의 색채를 없애고 개파를 없애고 이런 노력들 그동안 다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아하. 우려가 솔직히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될 경우는 결국에 이제 다시 또 친박은 친박대로 모이고 비박은 비박대로 모이고 아하. 다시 이런 것들이 재현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그동안 했던 자유한국당의 노력이 혹여 네. 수포로 돌아가진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들도 있습니다. 자, 일단 당장 급한 게 당권 어떻게 전개될까? 3파전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김태호 변호사님, 지금 오세훈 전 서울시장 그리고 김태호 전 경남지사 정도가 거론이 됐었는데 황교안 전 총리가 합류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정도 급으로 같이 지금 당권 도전 후보로 거론이 될 수는 있는 건가요? 홍 전 대표도 있죠. 참. 그러니까 홍 전 대표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는 이제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하긴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일단은 아닌 걸로 봅니다. 아닌 걸로 보는데, 물론 변수도 남아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집단 지도체가 될지 단일성 지도체가 될지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홍준표 대표의 어떤 입장이 좀 바뀔 수 있는데 현재까지 버전은 일단 본인은 안 한다고 했으니까 유튜브에서 문제는 황교안 전 총리인데 지금 타이밍에 들어온다는 건 당권 도전이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게 네. 아니라면 당대표가 결정되고 지도체가 결정되고 당이 좀 세팅이 된 다음에 다음 총선 입각 딱 들어와서 예를 들면 예전에 이회창 전 총리가 비례대표 1번 받으면서 선대위원장으로 신한국당 딱 들어갔던 것처럼 다음 총선 입각해서 내년 이맘때쯤 들어오면 들어오지 지금 들어왔다는 얘기는 내가 다음 달에 있는 전당대회를 의식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글쎄 모르겠습니다. 약간의 이제 개인적인 추측을 좀 곁들이면 황교안 전 총리가 굉장히 법무부 장관, 총리까지 해서 굉장히 이제 관가에선 커리가 굉장히 좋고 법적에선 커리가 좋은 건 맞지만 정치권은 사실은 전혀 무경험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정치권에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이 그냥 국회의원 선거 무소속 나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네. 그리고 어떤 의미로 대통령 선거 무소속보다 나가는 것보다 더 어려우니 거대 야당의 전당대회에 나온다는 거는 어느 정도 조직 정비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누군가가 좀 내가 조직 정비하는데 도와줄 어떤 우군들이 좀 이미 형성되어 있는 건 아닐까라는 추측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당내에 단지 출마가 아니라 내가 들어가는 순간 누구누구가 나한테 붙어서 어느 정도 조직의 정비를 해줄 수 있겠다는 어느 정도의 생각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 어찌됐든 간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하나씩 있어요. 전당대회 나온다고 하면 긍정적인 측면은 일단 전당대회가 흥행에 성공할 수 있겠다. 네. 끝나면 누가 되든지 간에 컨벤션 효과를 누릴 수 있겠다는 거 하나 긍정적인 측면. 두 번째 부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어찌됐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점점 과거형이 돼가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언론 보도가 안 됩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정치권에 딱 부상해서 전당대 딱 나오는 순간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는 수면 아래서 수면 위로 다시 올라옵니다. 아하. ING가 돼가는 거죠.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문제가 자유한국당의 과거형, 이기 붙은 과거형이 아니라 ING가 돼 있는 순간 이게 과연 내년 총선과 그 다음에 아하. 대선에 좋은 것인지 이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당 내에 또 계파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씨앗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개파 갈등뿐만 아니라 네.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예전에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이 한 75에서 80이었어요. 네. 한 반대한 사람은 한 20에서 25입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대선 나갔을 때 23% 얻었어요. 숫자가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평균 지지율 20%, 25% 안짝이에요. 물론 여론조사 좀 다르니까 일률적으로 기계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합리적 보수층들이 자유한국당을 떠났다가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나간 과거 아니라 ING가 됐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것인가? 아하. 이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정식 입당도 아니고 그 의사를 밝혔을 뿐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커다란 파장을 몰고 온 황교안 전 총리의 정치 도전. 하지만 이에 대해서 당 내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몰락에 책임이 큰 분이어서 탄핵 책임론에 곧바로 시달릴 겁니다. 그리고 게다가 황 전 총리는 지금까지 박근혜 정권 사람들 때문에 모두 적폐로 몰리고 있는데도 아무런 저항이나 비판의 목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당 밖의 시선도 곱지가 않습니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요. 이 인물에 빗대어서 비판을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실각을 했는데 이기붕이 정치를 하겠다. 그래서 다음부터 나오겠다. 이러면 이거 누가 그걸 묻겠어. 자기를 임명했던 분이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근데 진짜 이럴 때 정치하고 싶을까요? 같은 편의 논리로 보더라도 야 자기가 모시던 대통령이 추운 감방에서 고생하는데 너는 따뜻하게 출세하고 싶냐? 저는 이렇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자, 그러니까 당 내에서도 그렇고 당 밖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부정적인 지적 사항들이 많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황 전 총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어떤 위치, 그리고 또 과거의 어떤 경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본인도 그런 문제를 결국 이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정치라는 게 그냥 본인의 의지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비난들을 또 어떻게 대응을 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정치 근육이 있어야지만이 좀 대응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동안 황 전 총리가 보내온 어떤 태도를 보면 굉장히 원칙적인 입장만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일체 언급을 하지 않고 네. 또 본인의 정치적인 비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뭐 내일 기자회견을 하면 어떤 입장을 밝히겠지만 그러나 이제 정치인으로서 본격 입문할 때 과연 그러면 어떤 입장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인가. 아까 저 인터뷰를 잠깐 보니까 역시 아직 법조인은 법조인이에요. 이게 뭐 네. 당원 입술을 넣어야지만이 내가 당원이 되고 뭐 이런 설명을 하시는데 사실 이제 정치권에 하면 그런 설명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본인의 예전의 국악을 좀 벗어 던지고 네. 정말 정치인으로서의 친화력과 조직력과 그다음에 어떤 이 이슈를 장악할 수 있는 능력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뭐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당 내에 진짜로 황교안 전 총리를 지지할 만한 그런 세력들이 이미 다져져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 들어보면 정치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익숙치 않은 인물인데 지금 한 달 남은 전당대회를 지금 들어가서 당권 도전을 할 수 있다. 저는 그게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본인이 오랫동안 사실 의원들을 만나왔었죠. 아, 그래요? 그런 점에서 어느 정도 확신이 있고 들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시점에 이제 입당을 했다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황 전 총리랑 많이 이제 관료를 같이 했던 그런 의원들이 있죠. 현재 지금 뭐 추경호 의원이라든지 윤상직 의원이라든지 같이 이제 내각에 있었던 그런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금 어쨌든 황 전 총리를 돕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원들 사실 정치적 파괴력이 큰 분들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요. 아하. 그런 점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이제 비박 쪽에서는 과연 황교안 총리가 들어오면 지금 많은 이제 패널들이 이미 우려를 했지만 결국은 이제 다시 친박계가 부활하는 그렇죠. 이런 이제 프레임 다시 만들어질 텐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제 지적을 할 테고 반대로 좀 친박 쪽에서도 아니 지금까지 조용히 있다 갑자기 지금 와서 당이 좀 살아나니까 지금 나타나기 오르냐 이런 이제 또 반대 목소리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본인이 극복해야 되는 게 바로 정치력이겠죠. 알겠습니다. 8번째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2위로 꼽은 소식인데요. 온 국민이 지금 관심 있는 사안입니다. 오늘 패널도 또 여러분이 잔기침을 콜록콜록 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세먼지 얘기입니다. 만나보시죠.